오토트레이드 김흥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백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드라이브 코스도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추천하는 이 드라이브 코스가 상당히 많은데, 서울의 북악 스카이베이, 또 동해안 7번 국도 이런 곳도 꼽히는 곳이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시승이나 또 업체 행사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 바람 때문에 카메라가 지금 넘어질 뻔했습니다. 아마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 충주호의 36번 국도, 또 동해안 7번 국도, 이런 곳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 곳이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 시승이나 또 업체 행사를 다니면서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드라이브 코스, 오늘부터 가능하면 이런 곳에서 자동차를 소개하고 또 경치도 소개하는 힐링 로드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 한계령이 또 올라오는 길이 상당히 예쁩니다. 지금 올라올 때 보면 서울은 이제 완전한 봄이 지나고 이제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날씨 이제 변덕이 심한데, 여기 한계령 올라올 때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래쪽하고 지금 제가 있는 이 한계령 정상하고 주변 풍경이 전혀 다릅니다. 이 아래쪽에서 출발할 때는 제법 이제 짙어졌다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여기 올라와 보니까 아직 새순이 돋지 않은 그런 나무들도 굉장히 많아서 조금은 삭막한 느낌이 드는데요. 올라오는 길이 정말 멋집니다. 제가 풍경에 제대로 담지를 못해서 그렇지 정말 멋있습니다. 마인딩 코스가 있기는 한데 초보자도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코스니까는요. 요거 강릉 쪽으로 가신다든가 이런 분들 요 한계령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 인제 쪽이나 이런 쪽 오시는 분들 꼭 요쪽으로 이렇게 한번 빙 돌아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오늘 힐링로드 첫 번째 순서로 이 한계령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힐링로드에는 이런 드라이브에 잘 어울리는 차,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가 함께 했습니다. 라브4가 얼마나 대단한 모델이냐면요, 이 북미 시장에서는 연간 한 40만 대 정도가 팔리고 있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작년에 한 해 동안 미국에서 판 차가 전체 모델 다 합쳐서 한 62만 대 정도 되니까 비교가 잘 되죠. 그리고 또 한국 토요타 라인업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모델입니다. 라브4의 인기 비결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지금 한계령까지 오면서 주행을 하면서 어떤 주행 질감이라든가 감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좀 찍었거든요. 그 영상 보시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일단 믿을만 하죠. 세계 최초로 하이브리드 카 양산 시작을 했죠. 프리우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이 하이브리드 카 모델을 가장 많이 파는 그런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토요타는 모든 모델의 차종, 차급 가리지 않고 이 하이브리드 라인을 갖추고 있을 정도로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적 완성도,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높은 그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차종이나 차급은 아닐 것 같아요. 픽업 트럭도 하이브리드가 있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반적인 대중 모든 모델에는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짜 터널 많네요. 터널이 또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토요타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 완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라브4 하이브리드는 178마력의 직렬 4기통 2.5 가솔린 엔진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모터가 맞물려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터의 출력을 지원받게 되면은 총 시스템 출력이 222마력이나 됩니다. 여기에 이제 최대 토크가 22.5kgfm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5 가솔린 엔진으로는 좀 나올 수 없는 그런 출력, 토크, 이런 재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터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스템 총 출력이 222마력이나 된다는 거, 이런 어떤 고출력 사양 같은 것들도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면은 좀 힘이 약하지 않나?
이런 선입견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더 높은 출력이나 토크 수치를 갖고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높은 출력이나 토크 수치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주행 감성이나 주행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나타납니다. 바로 이런 어떤 주행 특성 같은 것들이 라브4 하이브리드의 장점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보다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 바로 연비죠. 연료 효율성. 뭐 하이브리드카를 일반 가솔린 내연기관차보다 조금 비싸게 주고 구매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바로 이런 어떤 연료 효율성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라브4를 그동안 좀 여러 차례 시승을 해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깜짝 놀란 게 연비입니다. 연비. 지금도 거의 20km/L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번 이래요. 매번. 지금까지 라브4 시승을 하면서, 라브4 하이브리드 시승을 하면서 연비가 20km대 19km/L대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하이브리드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가 지금 온 이 고속주행보다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더 좋다. 이거 25km까지 올라가네. 25km/L. 지금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거든요. 차가 많이 밀리는 구간이라 제가 이제 액티브, 그러니까 스마트 앞차하고 거리를 좀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렇게 딱 활성화 시켜서 2.5 가솔린 엔진을 올린 중형 SUV 연비가 경차 뭐 이런 것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연료 효율성에 대해서는 뭐 굳이 뭐 다른 어떤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이 수치만 딱 확인을 해봐도 이 하이브리드카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라브4에서 이런 연비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모든 차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뭐 특정 모델을 언급하기는 좀 그래서 그런데 다른 차 같은 경우에는 17, 18 뭐 요 정도만 나와도, 그러니까 동급의 엔진을 올린 하이브리드카 SUV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정도만 나와도 와 굉장히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20km/L대 정도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정말 연료 효율성 하나만큼은 와 이게 정말 세계 최고다 이렇게 봐도 좋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감성 만족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뭐 자잘한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없이 승차감이나 정숙성 이런 거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뭐 일본차 특유의 어떤 그런 주행 감성 있잖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매끄러운 어떤 그런 주행 질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라브4 하이브리드도 이게 SUV 차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매끄러운 승차감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지금 한계령 쪽 이제 거의 다 와가는데 여기 이제 와인딩 코스도 있고 이 지방 국도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길 가면서 좀 구분길에서 조향을 했을 때 나타나는 차체의 어떤 거동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라브4가 연료 효율성 뿐만이 아니고 또 주행 감성 그리고 이런 길에서 이런 좀 구분길에서의 퍼포먼스 주행 능력 이런 것들도 상당히 높게 추진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이게 지금 이게 1열 유리창이 이게 이중 흡차음 유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 유리를 끼워놨는데 외부 풍전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엔진에서 들어오는 노이즈나 뭐 진동 소음, 그러니까 MVH 같은 것도 대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거의 안으로 실내로 유입되지 않고 있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SUV 차종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장점을 다 갖춰놨다. 여기에 이제 보통의 SUV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 있죠. 연료 효율성. 요거까지 딱 보태져서 정말 최상의 어떤 만족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바람이 진짜 많이 붑니다. 사람이 날아갈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같이 음성을 지금 녹음하고 있거든요. 라브4 하이브리드가 갖고 있는 연료 효율성, 주행 감성, 또 뭐 질감, 뭐 정숙성, 승차감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SUV 가운데에서 사실 라브4를 따라갈 차는
지구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모델, 일반 세단도 타보고 SUV도 타보고 다 시승을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는데 어떤 주행 질감이나 연료 효율성 같은 이런 부분에서 이만한 모델은 사실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라브4는 어떤 실용적인 면에 상당히 좀 포인트를 주고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운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 스피드 미터만 상당히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 또 이제 길 안내 같은 거 하면은 목적지 찾아갈 때 진로 변경을 하고 뭐 이럴 때 이런 게 이제 클러스터에도 좀 뜨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역할까지 다 하고 뭐 드라이브 모드라든가 또 이제 에이다스 시스템 같은 거 작동할 때 그런 정보까지도 여기서 이제 클러스터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 양쪽에 이 하이브리드 게이지하고 온도계, 연료계 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어떤 그 아날로그 방식으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팅 타입의 센터 디스플레이에 또 숨겨진 게 하나 있습니다. 요즘 차에서는 정말 보기 힘든 이 CD 플레이어가 또 하나 또 딱 감춰져 있고요. 그리고 버튼류 같은 것들이 언뜻 보면은 없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베젤부에 이렇게 같이 다 이렇게 좀 중요한 모델 버튼류가 좀 중요한 버튼류가 여기에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대부분 이 터치, 그러니까 모니터 디스플레이 하나에 터치로 전부 다 이렇게 딱 이런 구성을 해서 이런 물리적 버튼 같은 것들을 좀 없애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라브4는 아직도 뭔가 직관성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도 어떤 조작감이나 또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버튼류를 좀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에어벤트도 있고 또 공조장치 또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버튼 같은 것들은 한쪽으로 또 빼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선 충전 패드도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은 불필요한 어떤 충전으로 인해서 전력 손실이 낭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무선 충전 패드의 전원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온오프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세심한 배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USB 잭을 꽂는 슬롯이라든가 또 AUX 단자, 옥스 단자 이런 것들도 겉에 카바가 있어요. 이게 혹시라도 이물질이 낀다든가 또 아니면 오염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세심한 디테일한 그런 배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값싼 소재 같은 것들은 좀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대시보드라든가 도어 안쪽이라든가 뭐 콘솔부라든가 이런 데는 우레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닿는 감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고급스럽고 좀 부드럽게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약간 좀 보수적인,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이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야 정말 토요타답게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어떤 그런 편의성이라든가 또 기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어떤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런 것들은 무조건 막 차가 사치스럽게 막 크롬 같은 거 막 써가지고 뭔가 번쩍번쩍하게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이렇게 꾸미는 것보다는 사실 자동차의 기본은 이런 어떤 안전이라든가 편의성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에 우선하는 그런 효율성 같은 것들이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토요타한테 다른 메이커들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어 노브 주변도 좀 볼 게 있는데요. 가만히 보시면은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 오토홀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험로 같은 데에서 이게 지금 사륜구동이거든요. 토요타 라브4 하이브리드는 AWD, 그러니까 상시 사륜 시스템이 다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인데, 상시 사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약간 험로에서 앞휠하고 뒷휠, 그러니까 전륜하고 후륜의 어떤 트랙션 같은 것들을 미세하게 조정을 해서 험로에서의 어떤 그 탈출 능력, 뭐 성능, 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모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코 있고요, 또 스포츠 모드 있고, 에코 이제 EV 모드. 이게 하이브리드 카다 보니까 순수 전기 모드로도 뭐 짧은 거리지만 주행을 할 수 있거든요. 시내 주행 같은 거 할 때 순수 전기 모드 주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EV 모드도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이제 SUV니까 저렇게 이제 뭔가 대시보드 가운데 이렇게 딱 가로지르는 어떤 수납 공간 같은 것도 적절하게 마련이 돼 있고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이코 시스템 장착한 그 사륜구동이 4,627만원, 현대자동차 산타페 최고급형 기본 가격이 4,212만원, 그리고 혼다 CR-V 하이브리드도 4,700만원 정도 하니까 가격 경쟁력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그동안 뭐 자주 소개가 됐던 모델이고 또 워낙 잘 알려진 모델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힐링 로드에서 만나는 것으로 하고요. 토요타 라브4와 함께한 한계령 힐링 로드, 지금까지 오테럴드 김우식 기자였습니다.